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주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안내드릴 종목은 우리 펩트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펩트론 오늘 개파락으로 결국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마이너스 17%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주가를 조금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뭐 주가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 펩트론 관련해서 대응이 더욱더 좀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상승 추세를 바라보면서 자, 이 비중을 늘려야 하나,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요, 이 펩트론이 앞으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이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우리가 이 펩트론을 말씀을 좀 드리려면 제가 이 공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펩트론에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고요.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1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건데, 자,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으로 쓰인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유상증자라고 해서 다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호재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금 조달의 목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보시면 1200억 중에 시설 자금이 650억 그리고 운영 자금이 550억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200억 정도를 이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서 볼 게 650억에 자, 이 시설 자금은 사실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건 이 기업이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여지면서 어느 정도 호재로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운영 자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악재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운영 자금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바로 직원들의 급여도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여러분들 회사에 뭐가 없어요? 자금이 없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유상증자 안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게 주가를 요 정도까지 떨어뜨릴 만한 이슈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실질적으로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최대 주주의 블록딜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 상황에서 최대 주주가 매도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을 낮춘다. 그 얘기는 결국 시장에서는 악재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왜냐면 자, 최대 주주의 지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회사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조금 얻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 간 경쟁이 심했죠? 왜냐면 우리 펩트론의 기술을 누가 가져가냐가 굉장히 화두였는데, 중요한 건 최근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면, 자, 지금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자체적으로 위고비 장기 지속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에서 완벽하게 이 장기 지속제에 대한 부분을 없앴어요. 그죠? 자, 근데 제가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에서 자, 만약에 자, 이 펩트론과 얘기가 있었다면 자, 이렇게 장기 지속형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결국에 저는 이 노보노디스크는 이미 펩트론과의 계약은 없을 것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쪽이 어디죠 여러분들? 일라이 릴리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에 일라이 릴리에서 이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해석을 좀 해왔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2024년도 1분기 실적 통화 기록입니다. 결국 컨콜이란 얘기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티르제 파타이드는 내약성이 매우 우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GI 부작용으로 인해 복용을 중단합니다. 자, 부작용이 적은 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어쩌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 자, 지금 티르제 파타이드는 주 1회 주사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는 이것이 허용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도 제조 부담을 낮추고 환자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사 빈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는 또 다른 탐색 방법입니다 라고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결국에 주사의 빈도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간접적으로나마 저는 언급한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지금 이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하면 한 달에 한 번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뭐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저 환자가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부담과, 자,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은 어떻습니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한번 병원을 나가려면 여러분들 몇 시간을 운전해서 나가야 돼요. 그만큼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 1회 맞아야 됩니다. 주 1회.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한 달에 4번은 지금 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기술을 적용하면, 자, 월 1회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이지만 어느 정도 저는 일라이 일리 쪽으로 이 펩트론의 기술 이전이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펩트론 행보를 좀 보면서 일라이 릴리의 펩트론 인수 가능성이 저는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자,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일라이 릴리가 기술 및 물질 이전 계약과 경영권 인수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는 있어도요, 경영권 인수 없이 기술 및 물질 이전 계약만을 맺은 기업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 및 물질 이전 계약보다는 기술 및 물질 이전 MTA 계약을 맺고 면밀한 실사 후에 거부할 수 없는 막대한 인수 비용을 지불하고 경영권과 기술 이전 계약을 계속 맺어왔다라는 거예요, 일라이 릴리가. 자, 그러면은 이 생각이 좀 들죠. 자, 이 펩트론을 결국 일라이 릴리가 기술만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기업을 가지고 올 것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저는 여기서 일라이 릴리가 오히려 펩트론을 인수할 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 이 일라이 릴리가 기술 및 물질 이전 계약과 동시에 경영권을 인수한 업체는 총 4군데입니다. 자, 포인트 바이오파마 글로벌, 그리고 록스 온콜로지, 그리고 다이스 테라피틱스, 그리고 버나시스까지 총 4개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일라이 릴리가 펩트론도 저는 기업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라이 릴리와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는 릴리 계열사인 아비드와 맺은 국내 업체인 퓨처캠이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인 도나네맙에 대한 알츠하이머 진단용 의약품 위탁 생산 공급 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일라이 릴리의 방식은 일단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뭘 맺어요? MTA 계약을 맺고 필수 검증을 한 뒤에 텀쉿 협상을 하고 실사를 완료한 뒤에 자체 시장성 평가 및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 본 협상에 들어간다. 기술 이전 계약과 함께 별도로 경영자에게 막대한 지분 인수 조건을 걸며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자, 공식적으로 진행해 왔던 일라이 릴리의 방식이고,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록 액팅 기술은 티르제 파타이드 외에도 일라이 릴리 파이프 라인상의 신약 물질들의 모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라이 릴리가 무조건 펩트론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펩트론의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기본 5연상은 가겠죠, 여러분들. 그죠?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이 펩트론은 미리미리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이 기사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자 지금 이 펩트론이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자 여기서 보시면 뭐가 있냐면 펩트론은 현재 글로벌 빅파마와 스마트 대포 기반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진행 중이고 지난해 8월에 물질 이전 계약 MTA를 체결했고 기술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MTA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보세요. 일단은 1912 방식이 뭡니까? 일단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MTA 계약을 맺고 필수 검증을 한 뒤에 텀쉿 협상을 하고 실사를 완료한 뒤에 자체 시장성 평가 및 기업 가치를 평가한 후에 본 협상에 들어가고요. 그때 기술 이전 계약과 함께 별도로 경영자에게 뭐다? 막대한 지분 인수 조건을 걸면서 경영권을 인수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지금 일라이 릴리가 이 펩트론을 단계적으로 인수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펩트론은 저는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구간은 절대로 여러분들 매도할 구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정말 큰 상승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보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 펩트론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전 8시에서 8시 30분에 항상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이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일러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 펩트론 관련해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주대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이 이 펩트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링크만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라이브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결국에 여러분들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자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 제가 짧게 공지를 좀 드릴 건데요. 자 어떤 공지냐면요. 자 보시면 주대표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단순하게 6개월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주대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말 6개월 동안 주대표가 직접 기업 탐방을 다니면서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주대표가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니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들의 이 포트폴리오를 주대표가 짜드려야 되는데 대충 올라갈 만한 종목 뽑아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넣어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수익이죠, 여러분들. 근데 수익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안전하게 손실 없이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주대표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6개월 동안 기업 탐방을 다녔던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진행하셨던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수익률을 보시면요. 작년 수익률 어땠습니까? 정말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 드렸고 당연히 중간에 손절하는 종목도 있었지만 누구보다 안전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진행하셨던 분들이 올해에도 정말 많이 참여를 해 주셨는데 큰 자금으로 시작한 게 아닌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억을 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요. 최대 입장 인원도 작년 재작년에 비해 많이 늘렸기 때문에 그동안 참여하고 싶었지만 인원이 꽉 차서 못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현재 남은 자리가 45석 남아 있습니다. 지금 빨리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익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비용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주대표도 여러분들과 같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기 때문에 주대표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수익을 보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수익도 좀 같이 보시고 공부하는 우리가 좀 공부가 되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6개월에 1억을 과연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지만 주식은요, 여러분들 복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면 예를 들어서 주대표가 첫날에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둘째 날에도 20%의 수익을 만들어 드리면 단순 계산만으로 여러분들 40%의 수익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 왜 아니냐면 첫날에 20%가 둘째 날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44%의 수익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4%가 복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복리는요 정말 빠르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액으로도 6개월에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년 재작년에도 주대표가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올해에도 무난하게 6개월 1억 만들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소액이신 분들도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자, 신청 방법은 주대표 개인 번호 010-6227-8706번으로 여러분들 복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대표가 바로 자, 이 방의 비밀번호를 안내를 좀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6개월 1억 만들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주대표가 운영하는 방이 나옵니다. 인원을 보시면 벌써 455명이 입장해 있는데 자,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방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비밀번호가 좀 걸려 있습니다. 자, 유튜브 상에서 제가 비밀번호를 공개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외부인들은 절대로 받지 않고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만 오셔가지고 수익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비밀번호를 바로 안내를 좀 드릴 거예요. 주대표한테 이렇게 010-6227-8706번 주대표 개인 번호로 복리라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바로 비밀번호 오픈해 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 바로 여러분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대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뭐예요? 수익도 수익이지만 우리는 손실 없이 여러분들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반드시 보여드릴 테니까 진정한 수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꼭 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남은 시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자, 이 프로젝트 방에서 여러분들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